Y즈봇 교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코딩과 AI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아 단계는 여전히 단순한 놀이형 교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AI와 직접 대화하면서 동시에 코딩을 배울 수 있는 Y즈봇 코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코딩보다 소통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도 미래 핵심 역량으로 대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기계를 다루는 능력보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도 기존과는 다른 코딩 교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코딩을 잘하는 아이보다 AI와 소통할 줄 아는 아이가 더 앞서갑니다. 특히 유아기는 언어 정서 발달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AI와 대화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Y즈봇은 아이의 첫 AI 대화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자, Y즈봇에는 5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감성 코딩. 둘째, 음성 코딩. 셋째, 창의 코딩. 넷째, 논리 코딩. 다섯째, 감각 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Y즈봇 코딩 구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Y즈봇 워크북, 그리고 프로그래밍 카드 26장과 놀이맵 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드 코딩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코딩은 놀이맵과 명령 카드로 주로 활동을 합니다. 놀이맵은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순차, 반복, 조건, 디버깅 같은 개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코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업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은 도입, 시범, 활동, 확장, 정리 이렇게 5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오늘 미션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고 로봇과 카드 사용 방법을 짧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놀이맵 미션을 수행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 활동으로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해볼 수 있는지 아이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실행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미션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말로 아이들이 직접 설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활동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코딩 활동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준비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 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명령 카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놀이맵과 워크북 그리고 제가 뒤에서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맵마다 PPT 활동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업하실 때 이 PPT를 띄워 놓으신 다음에 이제 크게 놀이맵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놀이맵 활동을 진행할지 PPT를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본 활동으로 진행을 하시면 수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업 진행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중간중간에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게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될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순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멈췄지? 만약에 오류가 나게 되면 로봇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오류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디버깅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디버깅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다른 경로도 찾아보고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활동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 개념을 순차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차, 반복, 조건, 디버깅의 순서로 아이들이랑 난이도를 조절해서 코딩을 하실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저희가 다 짜두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좀 더 다양한 코딩 개념을 인지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코딩 활동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실행을 한 다음에 맞게 실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흐름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코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시작. 프로그래밍 완료. 도착. 프로그래밍 시작. 프로그래밍 완료. 출발. Red. 프로그래밍 시작. 프로그래밍 완료. 출발. Red. Blue. 프로그래밍 시작. 프로그래밍 완료. 출발. Blue. Blue. 프로그래밍 시작. 프로그래밍 완료. 출발. 프로그래밍 시작. 프로그래밍 완료. 출발.
인증, 네, 이렇게 카드 코딩을 하면서 코딩의 기초 개념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단계별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카드 코딩할 때는 총 26장의 명령 카드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시작, 완료할 때 필요한 완료 카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명령 카드들이 있고 구간 반복을 할 때 필요한 반복 시작과 반복 멈춤 카드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반복, 3번 반복, 4번 반복 카드가 2세트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표정, 춤이나 소리 카드를 넣어서 아이들이 알고리즘을 좀 더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초적인 순차 활동입니다. 그래서 앞의 호에서는 주로 순차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놀이맵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의 명령을 차례대로 실행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모든 놀이맵에 대한 PPT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놓았으니 수업하실 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Y지봇의 명령 카드를 순서대로 입력한 다음 놀이맵에서 실행해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치에서도 이동해 볼 수 있게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놀이맵에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1단계 1호 놀이맵입니다. 2단계 놀이맵에서도 똑같이 순차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출발 위치가 4곳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미션을 수행해 보는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놀이맵에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고 놀이맵에서 이동을 해봅니다. 자, 2단계 놀이맵도 PPT 활동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반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맵입니다. 같은 명령어는 묶어서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명령 카드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곱하기 3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명령 카드를 3번 반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반복 카드를 이용해서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간 반복 카드를 이용한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구간은 반복으로 묶어서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경로로 미션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알고리즘은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 한 번,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 2번. 자, 같은 구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반복 시작과 반복 멈춤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간이 2번 반복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조건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단계인 조건놀이를 활동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자, 그럼 조건놀이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규칙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가 있고요. 또 반복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왜 여기서 멈췄어? 라고 물으면 아이가 여기 빨간색이기 때문에 멈췄어요 라고 그 이유를 말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조건놀이 맵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놀이 맵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규칙을 정합니다. 오늘은 빨간색 사물을 찾아볼 거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강, 노랑, 파랑 중 한 개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2개의 조건으로 확장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나면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장 활동으로 다른 경로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규칙을 바꿔서 활동해 보시면 아이들의 사고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강, 노랑, 파랑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미션을 수행할지 조건을 먼저 Y지버스로 클릭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빨강을 클릭하고 빨간색의 사물을 찾아가 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우산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될까요? 그래서 명령 카드로 알고리즘을 구성한 다음 프로그래밍 해주세요. 그리고 출발 위치에서 실행을 하고 자, 그다음 빨간색 우산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서 아이들이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조건을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그래밍 해서 미션을 수행하실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하다가 사물을 잘못 찾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버깅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노란색 사물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노란색을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노란색 모자를 찾아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카드로 세팅을 한 다음에 Y지벗을 프로그래밍하고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 모자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리즘을 아이들이랑 함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때 앞으로 카드 하나가 부족했죠. 자, 다시 Y지벗을 프로그래밍해서 실행을 하면 드디어 노란색 모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디버깅 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류 코드가 놀이맵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 찾아갈 경우에는 효과음이 나면서 멈추게 됩니다. 오류 코드 소리를 듣고 다시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디버깅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워크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보시면 준비물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순서로 진행할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서가 없어도 충분히 워크북만 보시면 수업하실 수 있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카드를 소개해야 할지, 어떤 순서대로 코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담도 적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워크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써보는 정도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멜로디 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음악 코딩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로봇을 우리 코드를 클릭을 해서 활동해 보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음을 조합하고 연주하면서 코딩의 순차 개념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 코딩 실행. 멜로디 삭제. 네, 여기 멜로디 맵도 저희가 PPT 활동 자료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멜로디 코딩을 해야 되는지 활동 자료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멜로디 코딩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선택합니다. 자, 차례대로 음계를 입력한 후에 멜로디 코딩 실행 버튼 위에 Y지벗을 올려놓고 입력된 순서대로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한 멜로디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다양한 동요를 연주해 보는 경험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멜로디 맵도 워크북을 보시면 어떤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수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각의 음계에 1부터 7까지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배치된 숫자를 보고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멜로디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북의 악보도 함께 구성해 놓았습니다. 워크북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멜로디 코딩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악기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높은 음과 낮은 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동요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인식 모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로 명령을 하면 Y지벗은 응답을 합니다.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도 하고 춤도 추고 표정도 짓고 동요 동시와 더불어 칭찬과 위로의 말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Y지벗 하단에 보시면 볼록 나온 버튼이 있어요. 이게 모드 전환 버튼입니다. 그래서 모드 전환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 코딩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춤춰. 표정, 표정.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숨바꼭질. 동대문 놀이. 우리 집에 왜 왔니? 네, 총 55개의 음성 명령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누리과정 주제와 연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한 안녕 같은 인사말부터
내 친구 동시, 숨바꼭질, 동대문 놀이 같은 동요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공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위로의 말도 주고받을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어려워? 칭찬해줘. 다시 할래? 심심해? 고마워 같은 명령어를 Y즈봇에게 말하면 반응을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들과 공감의 대화를 해야 할지 Y즈봇과 음성 코딩을 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도 있고요. 표정, 춤춰, 동요 틀어줘 같은 명령어로 아이들과 흥미롭게 음성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크북에서도 이런 음성 코딩을 언제 해야 되는지 다 기재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녕 같은 인사말로 Y즈봇과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을 열어라 놀이맵으로 활동을 하면서 연계해서 동대문 놀이 노래도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면서 확장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AI 대화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즈봇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AI를 기반으로 아이가 질문하면 상황에 맞게 대답해 줍니다. 단순한 교구가 아니라 아이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대화형 AI 친구입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하면 자유롭게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용 교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준비된 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Y즈봇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한국어와 아이 교육에 최적화된 AI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키즈 모드와 국내 법규 준수 기능까지 갖춘 AI 봇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유해한 정보는 주지 않고 모두 차단합니다. 그래서 교사용으로 준비가 된 원에서는 와이파이 접속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 궁금한 것을 아이들이 직접 Y즈봇에게 질문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AI와 소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왜 봄 날씨는 변덕스러운 거야 하고 Y즈봇에게 물어보면 봄에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자주 만나서 봄 날씨는 변덕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답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Y즈봇에게 나는 6살이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Y즈봇에게 부탁을 하면 Y즈봇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상대에 따라서 Y즈봇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맞춤식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 아이들이 AI와 대화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Y즈봇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AI 대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와이파이 접속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원을 켜고 AI 대화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와이파이 목록에서 Y즈봇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공유기에서 원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영상으로 네트워크 연결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시작합니다.
대구 날씨 알려줘. 지금 대구 하늘 맑아요. 햇빛 따뜻하고 바람 조금 불어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이런 날 친구들이랑 놀면 재밌겠죠? 자, 자동으로 YG봇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대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때는 모드 전환 버튼을 누르시면 듣는 중이라고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때 YG봇에게 궁금한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과 대화하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똑똑하게 말 걸기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AI와 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 워크북에서도 AI와 놀아요라는 타이틀로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우리 원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인사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팁들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AI에게 질문할 때는 말을 짧고 쉽게 말해요. 너무 길고 어려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이런 팁들을 참고하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AI에게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먼저 알려주면 수준에 맞는 답을 해줍니다. 나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수준에 맞게 AI가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은 YG봇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로봇을 조정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고 코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듯 즐기면서 코딩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앱 하나로 로봇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서 로봇을 조정하거나 또 프로그래밍하고 음악 코딩과 더불어 연주하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모바일 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앱을 사용하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YG봇을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한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앱에는 프로그래밍하기, 운전하기, 연주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하기. 명령 카드 대신 앱에서 프로그래밍에서 놀이맵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훨씬 더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운전하기 기능입니다. 게임 패드처럼 YG봇을 조정하면서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놀이맵 위에서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냥 바닥에서도 로봇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주하기에서는 피아노 건반을 터치해서 연주의 경험을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반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동요가 재생이 됩니다. 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은 특히 부모 참여 수업에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의 모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로봇이 제대로 실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활동하실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실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로봇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놀이맵 접히는 부분에 로봇이 걸리면 이동을 하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바퀴에 이물이 많이 꼈을 경우에도 로봇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나를 충전해줘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완충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놀이맵 위에서 로봇이 이동하지 않을 때는 출발 위치에 다시 놓아줘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놀이맵 어디가 구겨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출발 위치에 다시 놓고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퀴에 이물질이 있어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 바퀴를 확인해 보시고 이물질을 빼내고 물티슈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AS 접수가 돼서 보면 바퀴에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절전 모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YG봇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 모드로 넘어갑니다. 두 번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랑 같이 놀자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도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하면서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는 전원 버튼을 다시 켜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 인식이 불안정해요. 자, 이때는 아이들이 명령 카드로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자, 시작 카드 위에 로봇을 바르게 놓아야 되는데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메시지가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오류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자, 명령 카드 위에 로봇을 바르게 놓고 프로그래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날 때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지를 듣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로가 자주 틀려요. 이거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은 알고리즘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드 전환 오류, 버튼을 눌렀는데 뭐 모드 전환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버튼이 정확하게 눌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서 전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수업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생기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itnedu.com입니다. 회원 가입하셔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계획안이 가장 필요하시겠죠. 연간, 월간, 교육계획안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 계획하시면 되시고요. 또 교수 자료실에 와이즈보드 코딩 클릭하시면 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미리 수업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와이즈보드 코딩 검색하시면 똑같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 자료, 그래서 PPT로 놀이맵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도입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PPT 자료로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걸 보고 아이들한테 안내하고 아이들이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1년간 와이즈보드 코딩을 재미있게 활동하고 난 다음에는 수료증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용도 있고 교사용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이즈보드 코딩은 1단계,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12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마다 하실 수 있게 총 4종의 놀이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와이즈봇의 장점이라고 하면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담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리과정에 있는 주제들을 코딩 로봇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로 12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이즈보드 코딩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첫 코딩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저희 와이즈봇이 탄생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는 코딩 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